안녕하세요. 텃바딘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폭설로 인해서 하우스가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진 하우스를 보고 너무 절망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우스를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는 제가 병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음, 그렇지만 원래 저라면 곧 괜찮아지겠지, 곧 괜찮아지겠지 이러고 그냥 지나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많이 그때 심적으로 제가 힘든 상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너진 하우스를 보면서 모든 게 다 한꺼번에 저한테 밀려와서 제가 너무 힘들다. 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가 네가 거기 있는다고 해서 뭘 할 건데, 뭘 할 건데 라고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말을 듣고 아, 그래, 맞아. 잠시 떠났다 오는 것도 나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모임에 갔다 왔습니다. 모임에 다녀왔는데 모임에 가서 정말 좋았어요. 그 모임은 저희가 초등학교 다니기 전부터 같은 동네에서 살던 친구들이 초등학교를 같이 다니고 중학교도 같이 다니고 이랬던 친구들이에요. 고등학교는 전부 다 뿔뿔이 흩어졌죠. 저는 고등학교를 지금 만난 그 친구들 중에 저랑 같이 고등학교를 다닌 친구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모임을 갔다 오고 나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안 갔더라면 후회할 뻔했어요. 아, 몰랐으니까 후회도 못했겠죠. 그런데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일 때 가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일 때 하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갔다 오고 나서 느꼈던 점을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힘든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도 훌훌 틀고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떠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가기 전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와, 진짜 어쩌면 좋아. 왜 이렇게 힘들지? 나만 왜 이러지? 정말 힘들다. 사는 게 이렇게 힘든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야겠다. 그냥 모든 것 잊고 갔다 오자. 음, 그리고 떠나면서부터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친구들이 어땠었는지, 그 친구들하고 뭘 하고 지냈었는지, 막 이런 게 떠오르면서, 그런데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는 그 친구들하고 놀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9년에다가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 8년, 그러니까 17년 정도를 같은 공간을 계속 왔다 갔다 했던 친구들인데 특별히 그 친구들하고 놀았던 기억이 없었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지 않나요? 참,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너무 놀라웠어요. 그런 추억은 하나도 없구나. 그런데 좀 어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막상 딱 도착을 이제 가는 중에 친구 한 명이 전화를 했어요. 어디쯤이냐? 이러는데, 가고 있어. 곧 도착할 것 같아. 대략 1시간 후면 도착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갔어요. 갔는데, 그 친구가 운영하는 펜션이었거든요. 그 친구가 운영하는 펜션 입구에 딱 들어서는데, 전화했던 친구가 그 마당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가 말한 그 시간의 타이밍도 절묘하게 그 친구가 서 있는 걸 보고 혹시 마중? 그런데 아니었어요. 뭘 가지러 나왔다가 잠깐 서 있는데 차가 오길래 혹시나 이러고 봤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그 복숭아 나무가 하나 그 뭐라 그러죠 그거? 개복숭아. 저절로 난 복숭아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꽃이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이걸 전지를 어떻게 하면 좋아? 뭐 이런 걸 물어보면서 몇 번 통화를 했던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보니까 급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들어가서 다들 모여 있는 친구들은 이미 한 명 빼곤 다 와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꼴찌로 두 번째로 도착한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을 딱 만났는데 정말 어제도 본 것 같은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모임을 한 게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한 번밖에 안 갔대요. 제가 생각하기는 두 번은 갔는 것 같았는데 한 번밖에 안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밖에 안 갔겠죠. 근데 왜 전주 두 번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한 번밖에 안 갔대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랑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친구들이 준비해 놓은 해산물이며 삼겹살이며 막 먹다가 한 친구가 음, 우리가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다. 곧 우리가 70을 바라볼지도 모른다. 그러니 그 사이에 좀 자주자주 얼굴 좀 보고 지내자. 친구가 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공감이 됐어요. 맞아. 뭐 얼마나 더 살겠다고. 우리가 벌써 60이나 됐는데 그때가 10대였는데 60대가 되고 있는데 잘 지내보는 것도 좋다. 나도 뭐 바쁘다는 핑계, 그 바쁘다는 핑계가 절절함이 없었던 거 아닐까요? 간절함이 없었던 거. 그냥 보면 좋고 안 봐도 무난하고 이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가야겠다. 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저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뭐 뭐든지 배우는 걸 좋아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걸 좋아하고 뭐 이런 사람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극아이입니다. 제가 이가 아니고 아이라서 사람들하고 모이고 웃고 떠들고 이런 게 좀 낯설어요. 많이 있는 공간에서 이렇게 막 떠드는 거 그러면 에너지가 훅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저는 외출을 하더라도 짧게 갔다 오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저를 조금 아는 사람들은 제가 인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완전 소심한 내향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는 외향형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제가 그렇게 보인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저를 이라고 봐주고 그런데 이제 그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냐면 제가 그렇게 떠나서 그 자리에서 친구들이랑 막 웃고 떠들고 얘기를 하면서 중학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간에 수절 2학년 때 그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라 엄청 마음의 상처도 많고 말도 없고 우울하고 그래서 그때 학교가 끝나면 항상 그 시간이 조금 넉넉하게 있을 때 아버지 산소에 가서 엄청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깝지도 않았어요. 중학교에서 거기까지 걸어서 가려면 한참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였는데 거기 가서 울다가 온 적이 엄청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때 이제 음악 실기 시험을 본다고 해서 노래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노래를 안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실기 시험인데. 그래서 음악 선생님한테 찍히고 엄청 혼이 나고 담임 선생님한테 불려가가지고 또 엄청 혼나고 그래서 제 시험을 보라고 하는데도 저는 그 시험을 포기했어요.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뭐 그랬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제가 노래를 못 불렀습니다. 노래를 하는 게 공포스러웠어요. 두려웠어요. 그랬는데 이제 성인이 되고 노래방이라는 게 생기고 모임에 같이 동행을 하면서부터 어쩔 수 없이 불러야 되는 자리가 생기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간혹 노래라는 걸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다가 음, 가끔씩 이제 집에서도 저는 노래방 그 마이크만 있는 노래방이 있어요. 그걸 틀어놓고 혼자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그날 그 자리에서 아, 내가 나 스스로 요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던 아주 어렸던 그 시절, 그 고향에서 있었던 뭔가의 응어리를 이 자리에서 풀어내 봐야겠다는 나도 모를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한참을 하고 있고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그때 제가 그 친구들, 10명이나 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노래 한번 해볼까? 거기는 야외 바베큐장이었어요. 근데 노래방 기계는 당연히 없고, 마이크도 없고, 핸드폰만 틀어놓고 노래를 한번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불렀게요, 안 불렀게요? 불렀습니다. 노래를 두 곡을 불렀는데, 첫 번째 곡은 고맙소였습니다. 고맙고 고맙소 늘 사랑하오 이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부르는 중에 너무 쑥스럽고 부끄럽고 제가 노래를 하는데 애들이 야 노래 좋다 제목이 뭐지? 들어봤는데 뭐 이러는 소리를 막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1절은 완전 쌩까고 불렀습니다. 부르고 나니까 너무 쑥스러워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얘들아 노래방 기계가 없으니까 내가 노래를 원래는 좀 더 잘해. 지금 원래 못하는데 요거보단 좀 더 잘해. 내가 다른 곡으로 한 번 더 불러볼게. 그러면서 100년의 약속을 불렀습니다. 100년도 우린 살지 못하고 언젠간 헤어지지만 이 노래를 끝까지 다 불렀어요. 그러고 났더니 뭔가 큰 숙제를 해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옆에 있던 친구 하나가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누가 노래를 너보고 해라 해라 하는 것도 아니고, 노래방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노래를 부르는 것도 아닌데, 생뚱맞게 너 혼자 생으로 노래를 하겠다고 하고 그걸 끝까지 다 부르고 와, 정말 너 대단하다. 어디서 그런 마음이 나오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큰 고개를 하나 넘어간 듯한 고비를 넘긴 듯한 숙제를 해결한 듯 속이 후련했습니다. 근데 노래는 정말 못했어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그거보다는 원래 조금 더 잘해요. 근데 그날은 그 친구들 앞에서 처음 하는 노래고 중학교 때도 못 들었던 내 노래를 듣는 친구들이었으니까
엄청 떨렸죠. 막 달달달달 떨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태연한 척하고 안 들리는 척했지만 목소리가 울림이 있을 정도로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속이 좀 불가분해졌어요. 근데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어떤 상처 때문에 뭔지는 정확하게 많은 것들이 상처로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소심하고 음,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고 뭐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나의 자존감이 낮고 소심하고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자존감도 높고 이런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어서 저를 포장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모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랑 커피숍에서 커피도 마시고 또 수다도 떨고 그러면서 1박 2일을 보내고 1박 2일이라고 해도 저는 저녁에 도착했으니까 저녁 그때 6시에 도착했는데 밤 12시가 넘어서 그 자리를 파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친구랑 그 펜션 하고 있다는 친구랑 엄청 친하거든요. 저하고. 어렸을 때부터 친했어요. 뭐 한동안 소원한 사이가 되기도 했죠. 뭐 결혼을 하고 각자 생활이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 친구랑은 단둘이 여행을 간 적도 있을 만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하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더 이상은 아프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의 짐을 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친구들을 다 보면서 편안하게 웃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출발하면서 오는데 친구 하나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휴게소나 오산에 도착해서나 만나서 차 한잔 하자. 일찍 도착하니까. 그래서 만나서 차를 한잔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랑 하면서 그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래서 그랬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평생을 힘들게 살았구나. 그게 나뿐이 아니었구나. 이 친구도 나만큼 힘들었구나. 제가 그 친구를 보는 게 저는 항상 불편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고 싶었고, 음, 근데 저는 그때의 제 기억에 있는 그런 것들을 그 친구는 모르는 줄 알았죠.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걸 또 알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소중한 여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자, 이런 얘기는 이제 차후로 또 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이렇게 최초 공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정말 유튜브 하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힘든데 왜 힘든지를 모르고 힘든 상황에 하우스가 무너졌죠. 그 무너진 하우스를 쳐다보면서 할 수 있는 것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면서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뿐이었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누구한테 막 얘기할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하긴 했죠. 딸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나니까 정말 든든한 친구예요. 딸한테 얘기하면 딸이 제가 힘들 때 너그럽게 들어주면서 그랬겠다, 엄마. 아우, 정말 미안해. 내가 좀 더 잘할게. 그래도 딸이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많은 위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딸이 저에게는 친구가 생긴 셈이죠. 그런데 그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하고 제가 이 영상을 올렸어요.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 영상을 유미유미 TV 방장님께서 먼저 보시고 톡방에 올리셨더라고요. 톡방님이 이번 폭설에 하우스가 무너져서 상심이 너무 크신가 봐요. 위로의 말씀 부탁드려요. 뭐 이렇게 올리셨는데 저는 그 톡을 나중에 봤어요. 갑자기 댓글에 어머 상심이 크시겠어요. 뭐 이런 글들을 보면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라고요. 감동받았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는 공간이 저한테는 유튜브 채널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수익화는 사실 이건 정말 뭐 유튜브로 돈을 벌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음,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내 사소한 내 일상을 이야기하고 소통하면서 커피값 매일매일의 커피값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 번 마시는 커피값 정도는 벌어보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면 정말 추천드립니다. 전 너무 좋아요. 유튜브 하길 너무 잘했다. 만약에 제가 유미유미 TV를 몰랐다면 이렇게 많은 찐 소통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찐 소통을 하면서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여기에 절대 공감을 해주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 거기에서 무의미한 댓글을 달아도 괜찮죠. 왜냐하면 댓글이 있다는 것만 봐도 그 댓글을 하나하나 읽어본다는 거는 이럴 때 혹설로 뭐 큰 상처를 받았다든지 너무너무 즐거운 일이 있었다든지 이런 거에는 댓글을 읽어보면서 많은 위안을 받지만 평상시에는 아 너무 이뻐요. 우리 꽃이 너무 이쁘죠. 이런 거를 올리는 데는 사실 그렇게 막 진심으로 내 영상을 다 봐주시겠다? 아니면 또는 봐주길 바란다? 그런 마음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나의 일상을 자랑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으로 올리고 그렇지만 이렇게 저한테는 큰일이지만 저보다 더 큰 피해를 보신 분들한테는 와, 그래도 그 정도는 다행이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 댓글들을 보면서 그래, 나보다 더 큰 피해를 본 사람들도 있고 나를 이렇게 응원해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청송이네님께서 저한테 긍정의 아이콘이라는 말을 해주셔서 맞아, 나는 정말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잖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바로 벗어나야지.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면 여기에서 잠깐은 떠났다 오는 게 너무 좋겠구나. 그래서 과감하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인생에서 정말로 힘들었던 그런 것들에서부터 벗어나는 정말 좋은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작고 큰 시련이 닥칠 때마다 긍정의 에너지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저처럼 유튜브 채널이기도 할 테고 여행이 될 수도 있겠죠. 저는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이 아니라서 여행을 적극 추천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유튜브는 안 하고 계신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소통의 장으로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는, 저는, 네, 항상 유미유미 TV 가족님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그 방에 계시는 가족분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유미유미 TV를 몰랐다면
저 혼자 외치고 있고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소통의 장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제가 이 아이콘은 토끼 모양의 아이콘이라고 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맞지는 않았으나 어때요? 귀엽나요? 귀여우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남은 오늘 저녁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트를 만드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 이쁘죠?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